오늘 세 번째 코너는 제가 만들었는데 허락 없이 경제윤경입니다. 아, 네. 경제윤경. 예. 자, 성함 중에 제자 성함만큼 네. 경제와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재윤경 의원님 앞에 네. 경자 붙여서 경제윤경으로 정말 이렇게 가시죠 뭐. 네. 경제윤경 코너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네.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했는데 일단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가계 부채라든가 이자율 걱정을 하셔서 이 PD님 저거부터 띄우셨는데 일단 금융채, 은행채라는 게 뭔지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덕분에 풍자적으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채가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변동금리나 고정금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우리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채권이 아니고요. 예. 그 예전에는 금융채,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도 자기 돈만 가지고 예금자분들의 돈만 가지고 그 대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어쨌든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조달해서 그 이런 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조달을 그것도, 하는데 그러면 은행들이 채권을 딱 발행하면 그 금리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들 워낙에 안정된 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채권 이제 금리가 낮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채권 가격이 비싼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은행채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계속 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그 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를 산정할 때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정을 연동이 했었거든요. 됐군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채가 일부 반영은 되는데 예.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내드린 게 이제 코픽스 표 보내드렸을 거예요. 네. 코픽스 표도 몇 개가 네, 있고 예. 일단 코픽스 표가 이거는 이제 네. 코픽스가 뭔지 제가 PT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자본 조달 그 비용이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요. 네. 행정고시 경제 파트에 나와 있는 아니 되게 복잡하게 그림은 그려놨는데 그러나 간단합니다. 네, 금융채, 금융채가 코픽스, 있고 네. 코픽스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새로 취급하는 예금의 금리, 예, 그거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계산하는 게 신규 취급 기준의 코픽스고, 예.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네, 그리고 신잔액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그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쭉 그 이 받은 예금의 금리, 그러니까 잔액,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이렇게 받은 예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잔액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 신잔액 기준의 코픽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지금은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금리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코픽스라는 건 기준이 은행의 채권이 아니라 가장 코픽스를 계산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금이에요. 예금 적금. 예. 당연히 은행에서 예금 이자 많이 주는데 대출 이자 적게 주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예금, 그 특판 예금을 많이 내놓으면, 은행들이 특판 예금을 많이 내놓으면, 그 다음 달에 바로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예금자와 대출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예, 네. 근데 입장보다는 예금자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출자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처음에 무식하게 무슨 얘기를 했던 거냐면, 금감 원장이 이복현. 아니 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빨리빨리 올리면서 왜 예금금리는 안 올리냐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의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김진태발 그 신용 경색이 예, 있었죠. 채권 시장에 그 경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회사들이 자본 조달하려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 시장의 신용 경색 한마디로 서로 믿음이 확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내놓으면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그 자본 조달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 가뜩이나 안 팔리는 거 더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은행 채권은 산다는 상대적으로 거죠. 회사채는 더 네.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
이 신용경색을 풀겠다고 은행들한테 대놓고 야 니네 금융채 발행하지 마 이런 거예요. 꺾기에 들어간 거죠. 예, 관치를 그렇게 한 관치금융. 거죠. 예, 그 금융채 발행하지 마. 그리고 니네 왜 기준금리 높아지는데 예금금리 안 올려?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예, 얘들이 뭐냐. 그래서 은행들이 금융채권 발행 안 하고 예금금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예, 그 금융채권을 발행 못하니까 얘들도 자본 조달이 안 해야 돼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판 예금을 막 판 거예요. 그 특판 예금 금리가 고스란히 대출 금리 계산에 들어간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코픽스 금리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저 표를 보여드린 건데, 야, 그렇군요. 그 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근데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2월 달에 3.53까지 떨어졌어요. 음. 지금 12월에 그 한참 신용 경색 국면이 이제 10월부터 12월 이때 이제 피크였죠. 4.34까지 이제 코픽스 금리가 이때 이제 바로 예금 금리 올리라고 난리치고 은행들 채권 발행하지 말라고 난리치고 하니까 저렇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스트죠. 예. 예. 이렇게 펀드의 코스트가 비싸져서 대출 금리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건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뒤늦게 안 거예요. 예, 뒤늦게 누군가 공부를 경제 아예, 타이밍인데. 예, 공부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 1월 달에 금감원장이 다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예, 예금금리 높이지 마라. 자기가 한 말을 몇 달 만에. 예, 대출금리 낮춰라. 아, 쪽팔리게. 예,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특판 예금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 특판 예금이 사라지고 이제 예금 금리가 낮춰지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잖아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니까 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 예금을 주춤하게 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렇죠. 보장이 될지 안 될지 네, 모르니까 네, 네. 파산이 되면. 예, 예금을 좀 주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금융채 금리는 좀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엔 올라갔을 예,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예, 코픽스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자. 근데 이게 무슨 금리 인상의 이 흐름이 멈추는 시그널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군요, 아직. 너무 이거는 오버 액션이죠. 알겠습니다. 예,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끌족들의 고통도 크고 또 영끌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던 대출자들의 고통이 크니까 약간 이제 진통제 주듯이 예, 이제 곧 그 금리 인상 멈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예.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말씀이네요. 예. 자,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